국가대표 선수, 말이 국가대표대.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경기장도 없었습니다. 실업팀도 없었고요. 태극기도 직접 사서 썰매다 붙이고 헬멧에다 붙이고 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 국가대표였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동계올림픽에 세 종목으로 세계 최초로 4번의 동계올림픽을 나갔는지,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친환경 미래체육관을 우리가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는 겁니다. 영교시 체육 수업이 성적을 올려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오늘 시범을 보여줄 선생님은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체육대학교 강강배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제가 어떻게 동계올림픽에 세 종목으로 세계 최초로 4번의 동계올림픽을 나갔는지, 또한 왜 운동이 중요한지, 스포츠가 중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지리산 자락에 아주 깡촌입니다. 바래봉 밑에 아주 조그만한 시골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어렸을 때 기억을 제가 이제 회상해 보면은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산토끼가 정말 이 마당에 와서 뛰어놀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놀이라고 한다면 이제 썰매였던 거예요. 비로포드라고 하죠. 예, 그 겨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놀이가 이제 그 비로포드 타는 그 썰매 놀이였는데, 그렇게 놀이하면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원래 꿈이 군인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체육관을 간 이유도 군인이 돼서 국가를 지키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꿈을 가졌는데, 대학에서 이제 우리가 대학 가면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타이밍적으로 그게 절묘하게 맞았던 게, 이 무주 리조트가 1990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저는 스키 한 번도 타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대학에서 아르바이트 이제 그 스키장이 생겨서 아르바이트를 갈 사람들은 이제 모집을 했는데, 저는 스키를 못 탔기 때문에 스키 강사로 간 게 아니고요. 썰매장의 이제 진행요원으로 썰매장의 아르바이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스키장이라는 것을 처음 봤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 스키 타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이제 호기심에 의해서 이제 스키를 이제 우연히 배우게 됐는데,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제가 스키 처음 배웠을 때 그 기분은 야, 세상에 이런 재밌는 운동이 다 있구나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스키에 미쳐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스키에 빠져서 열심히 이제 밥도 안 먹고 새벽에 나와서 타고 또 저녁에 불 꺼졌는데도 신고 저 리프트도 당연히 멈췄죠. 그렇게 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실력이 굉장히 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늘었냐면은 전라북도 스키 대회 하는데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키장에서 다음 아르바이트 할 때는 스키 강사를 해라라는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우연히 이제 스키라는 종목을 접하게 됐죠. 근데 운동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대표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올림픽 출전하는 거. 당연히 이제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 따는 거겠죠. 근데 첫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대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종목이 저는 스키였었습니다. 스키를 미친 듯이 타고 정말 대회도 나가고 전국 대학 스키 대회에서도 이제 신인 대회에서도 1등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됐죠. 그때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저한테 그 선수를 지도하라는 이제 과제를 줬어요. 그때 스키 선수를 제가 지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그 영화 국가대표라는 스키 점프 영화가 있는데 그 실제 주인공들입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후회 속에 감춰진 이제 스키 지도를 하다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이제 무릎 부상을 당한 겁니다. 전방 십자인대, 내측, 외측, 연골 뭐 다 파괴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릎 대수술을 했죠. 전체 수술을 하고 그때 제가 그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스키는 이제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때 제 꿈은 이제 한 번에 다 좌절됐죠. 국가대표 스키 선수가 아니면 지도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이제 몸이 안 돼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키를 이제 하면서 무릎 부상을 당하고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몸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학교 게시판에 누지 국가대표 선수를 뽑는다라는 이제 그 공고를 보고 사실 저는 누지가 어떤 종목인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이제 국가대표라는 이 단어가 눈에 싹 들어왔죠. 그래서 바로 이제 학교 도서관에 올라가서 누지가 어떤 종목인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동계 스포츠 종목이 하나고 이게 누워 타는 종목이.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이 무릎은 많이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지체장애 지금 5급이지만은 탈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정말 운이 좋게 거기서 제가 2등을 해서 꿈에 그리던 국가대표가 되고 나가노 동계올림픽에 이제 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지라는 종목은 이제 누워 타는 동계 스포츠인데 시속 130에서 150km 정도의 아주 스피드한 경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경기장도 없었습니다. 실업팀도 없었고요. 굉장히 어려웠었죠. 하지만 올림픽에 나가야 된다는 꿈 하나로 가지고 캐나다 전지훈련도 가고 오스트리아로 국제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포인트를 따면서 이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올림픽인 나가노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의 첫 번째 올림픽은 굉장히 아프고 슬펐던 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훈련을 통해 가지고 기량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나가노 경기장은 또 처음 가는 경기장이고 스피드 경기다 보니까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공식 훈련할 때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안전하게 탔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올림픽을 이제 꿈이 그리던 무대를 경험을 하고 저는 정말 이 누지에 대한 미련이 너무 컸고 더 한번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저를 지도해 준 분이 이제 그 당시 오스트리아 군터 렘머라는 국제연맹 수석 코치였는데요. 그분하고 이제 이 상담을 하게 됐어요. 내가 저 누지를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할 수가 있겠냐. 내 유학을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를 이제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을 이제 추천을 해줬어요. 누지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아주 저한테 큰 또 두 번째 좌절이 있었어요. 이제 부상보다도 더 큰 좌절인데 국내 연맹에서 이 세대 교체한다는 이유로 누지 선수 자격을 박탈을 당한 거예요. 또 그 와중에 제가 또 그 다쳤던 무릎을 또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운동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이 환경에 처한 거죠.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 인스부르크 체육대학의 노버트 헤르츠라는 교수를 통해 가지고 스켈레톤이라는 종목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저한테 스켈레톤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그 당시에도 스켈레톤이 무슨 종목인지도 몰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켈레톤 이게 한번 타려면은 이 스키 타는 것처럼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한 25유로에서 30유로 정도 돈을 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원화로 오면은 지금 한 35,000원, 4만 원 정도 되는데 가난한 유학생이 그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운동하고 이런 걸 이제 반복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스키 강사도 하고 뭐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 한 번 한 번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보다도 더 많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대학 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하고 그다음에 노르웨이 닐라멜 가서 이제 월드컵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2002년 솔렉 동계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이게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다시 한번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꿈이 생겼던 겁니다. 도전 정신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을 나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 연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연맹에 우리나라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을 이제 가입을 해서 국가대표 선수 마리 국가대표대회 제가 이제 태극기도 직접 사서 썰매다 붙이고 헬멧에다 붙이고 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 국가대표였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기 위해 이제 국제 포인트를 이제
획득해서 2002년 솔렉 동계 올림픽, 토론토 올림픽에 스켈레톤으로 출전하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저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 이제 추천을 했는데요. 올림픽 유치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전문위원과 올림픽 유치원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꿈은 뭐였냐면 제가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의 동계올림픽 유치가 된다면은 경기장도 생기고 저변학대가 되고 많은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고 그래서 동계 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겠다. 꼭 올림픽 유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올림픽 유치 활동도 같이 겸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캐나다 밴쿠버한테 졌죠. 그래서 올림픽 출전권, 올림픽 유치가 이제 좌절되고 또 다시 한번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저희가 이제 유치 활동을 했는데 또 소치에 또 좌절된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올림픽을 유치에 실패하면서 그 많은 IOC원들, 국제연맹 관계자들이 이제 실사를 와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하려고는 하는데 왜 쇼트트랙만 있고 다른 종목들은 왜 안 하냐. 나는 그런 그 올림픽 실패의 원인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청과 함께 봅슬레이 팀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2003년인데요. 봅슬레이라는 종목은 이제 2명, 4명이 타는 단체 종목입니다. 이게 혼자만 있어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 팀이 있어야 되고 또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장비는 1억 원에 달하는 이제 썰매 가격, 이게 아주 동계 종목에서도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하는데 선수가 없어가지고 대학교 개공교수로 가면서 육상한 선수들, 넉비한 선수들, 역도한 선수들들은 이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을 모아가지고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출전하는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정말 열심히 했었죠. 500달러를 줘가지고 미국 봅슬레이를 빌려가지고 아메리칸 컵 대회 나가가지고 이제 메달 따는 계기가 우리나라에 봅슬레이 팀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그때 이제 하면 된다라는 우리가 또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으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에) 고등학교 3학년인 이제 윤성민 선수를 처음 만났는데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참 순발력이 좋은 선수다. 이 선수가 스켈레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과 합의를 해서 우리 대학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운동을 시켜가지고 3개월 만에 이제 국가대표가 또 됐고 또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던 거고요. 2018년에 봅슬레이 4인승이 또 은메달을 땄습니다. 원유 선수가 이제 파일럿이고 서영우 선수가 브레이크맨이고
오재환 선수, 전정민 선수, 김동윤 선수 이렇게 5명이 이제 출전을 해서 4인승 팀을 꾸렸는데 또한 이 친구들도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학교 체육을 하고 전문적으로 올림픽 선수가 돼서 올림픽에 4번 나가고 그러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좌절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스포츠를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에서 유학하면서 선진국의 스포츠 사례를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진국은 어렸을 때부터 1인 1종목에 대한 것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유아체육부터 시니어까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래서 본인이 맞는 운동,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또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하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인생에서 운동은 왜 중요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입니다. 규칙적이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은 첫 번째는 신체 기능 발달 및 유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게 근육 발달 및 면역 체제를 강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심장이나 폐나 장기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가 있는 거고. 또 여성들이 폐경기 전후에가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골다공증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질병 예방입니다. 요즘은 성인병이 굉장히 이제 많아졌는데 뭐 당뇨병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만성 질병들 이런 것들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지금 유명한 채널은 다 소개가 됐죠. 또 세 번째는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 건강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불안감, 우울증, 약물 치료보다도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기분 좋은 엔돌핀이 돌겠죠.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러면 컨디션이 좋아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럼 운동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운동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전문적으로 운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 전통 방식이죠. 뭐 곤지, 뭐 도리, 뭐 잼. 또한 이렇게 기어다니게 한다든지 그래서 또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운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어렸을 때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하면 당연히 뇌 기능 발달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 좋아지는 거겠죠. 그러면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스마트폰과 또 게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신체 활동은 굉장히 저하되어 있고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체육계가 아닌 그 의대 정신과 교수인 그 존 네이트 하버드 교수께서 연구를 통해서 지금 미국 전 지역에 실행되고 있는 걸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영교시 체육 수업이 성적을 올려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네이퍼빌
203 학군, 이거 국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가 아니죠. 그 학생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이 사립학교를 보내는 것이 이제 그 추세인데, 존 네이트 교수가 이 국립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체육 시간을 영교시 체육에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 사립학교 이상으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 전 지역에는 영교시 체육 수업을 거의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존 네이트 교수가 증명한 것은 뭐였냐면, 유산소 운동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학교 체육이 변해야 되고 1인 1종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야 된다. 이건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같이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동네에 배드민턴 동호회에 이제 나가는데요.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연령이 60대, 70대인 분들이 이제 나오십니다. 이분들을 이제 보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은, 첫 번째 이제 긍정적인 겁니다. 대단하시다. 아침마다 저렇게 나오셔서 운동하시는, 건강을 지키는 이제 비결이다라는 거 하나하고, 걱정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체계적으로 운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워밍업이라는 걸 잘 모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을 풀어야 된다는 걸. 부상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기 전에 항상 워밍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시간은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 워밍업. 말 그대로 몸이 따뜻하게끔, 몸이 풀리게끔 준비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이 운동은 이제 가벼운 체조가 될 수가 있겠고요. 스트레칭이 될 수가 있겠고, 여러 동작이 있습니다. 이런 워밍업을 통해서 운동을 시작해야만이 무릎이라든지 관절 부분이죠. 배드민턴 치는 분들은 이제 어깨라든지, 테니스는 가장 많이 이제 부상당이 엘보지 않습니까? 이런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워밍업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운동 방법을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크게 운동이라고 한다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유산소 운동은 말 그대로 산소가 많이 필요한 운동입니다. 달리기를 한다든지, 트레킹을 한다든지, 파워워킹을 한다든지,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숨이 차고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 무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설명해 파는 게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근력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이 많이 차지 않고 반복 횟수를 한 10회 정도 해서 근육 발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무산소 운동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했고, 그 중간을 얘기한다면은 근지구력 운동이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서 하는 중간 운동이죠. 근지구력 훈련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집에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저는 가장 좋은 운동이 첫 번째는 상체 운동으로 팔굽혀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죠. 이제 스쿼트 동작이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잇몸 일으키는 겁니다. 이건 전혀 돈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팔굽혀기, 스쿼트, 잇몸 일으키기, 이 3가지 동작만 집에서 침대에서 좋습니다. 바닥에서도 좋고요. 10분에서 15분, 길게는 20분 이렇게 서서히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2주만 지나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시범을 보여줄 선생님은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고 그 뭉쳐야 찬다에서 광명 메시로 유명한 김준현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방법은 상체 운동으로서 팔굽혀펴기입니다. 팔굽혀펴기를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효과적으로는 대흉근과 어깨 근육과 이두와 삼두, 상체 전반적인 운동 효과가 있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력이 좋지 않고 초보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이 자세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무릎을 이렇게 굽히시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상체에 무리가 안 가겠죠. 이 상태에서 팔은 양옆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많이 내리지 마시고 본인이 내릴 수 있는 만큼만 내려주는 겁니다. 자, 하나, 다시 올리고 둘, 다시 하나, 둘. 계속 이렇게 반복적인 횟수를 해가지고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 운동을 하면은 대흉근, 어깨, 팔 운동, 복근까지 전체적인 상체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반복적으로 10회에서 15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트별로 최소 5세트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50번 이상을 해줘야만이 운동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하시는데 시간은 3분밖에 안 걸립니다. 일단 10회 정도 반복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자기 근력에 맞춰서 이렇게 많이 내릴 수 없다라면은 조금만 내려도 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힘이 있다. 내가 근력이 이길 수 있다면 밑에까지 완전히 올바른 자세로 밑에까지 내려주는 자세가 팔굽혀펴기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는 이제 무릎을 굽히지 않고도 원래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어 할 때는 이제 굉장히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안 좋을 때는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발을 곧게 핀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엉덩이 부분과 이 상체 부분 일직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같이 동시에 내려가 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 그렇죠. 둘, 스톱. 이런 자세가 가장 이상적인 자세인데 만약에 내렸을 때 상체만 올려보세요. 상체만 엉덩이 놔두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바른 자세. 이 자세가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이 또한 반복적인 그 횟수가 10회에서 15회 정도 5세트를 하면 운동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운동 스쿼트 운동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는 가장 편안한 자세가 좋습니다. 상체 운동이 아닌 하체 운동이기 때문에 상체는 당연히 힘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 상태에서 너무 많이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운동 각도에 맞춰서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힘을 빼고 조금만 내려가 보세요. 하나, 다시 올려보세요. 그렇죠. 하나, 조금만 더 깊게. 그렇죠. 둘. 이 각도는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세를 각도를 잡고 나서 그 각도를 유지해서 10회에서 15회도 반복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은 각도는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운동 범위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정상적인 자세는 지금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가 줘야만이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횟수는 10회에서 15회 정도, 5세트 정도를 반복적으로. 시간은 5분밖에 안 걸립니다. 1세트하고 30초 쉬어주고, 다시 1세트하고 30초 쉬어주고, 이런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은 대퇴와 지금 이제 엉덩이 근육이죠. 여기 이제 그 또 허리, 이게 강화 운동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잇몸 일으키기인데 이게 파워전이라고 합니다. 이 복근이. 집에서 누워서 피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그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학교에서는 꼭 발목을 잡아야만이 이 잇몸 일으키를 이제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 허리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상체, 머리 부분만 살짝만 들어주면 돼요. 동작을 크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 이 정도까지만 해도 이 복근에 저항이 되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고. 둘,
셋. 그렇죠. 이렇게 10회만 반복돼도 복근 운동에 효과가 있다. 파워존에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10회 정도에 아니면 20회 더 할 수 있으면은 반복적으로 5세트 정도를 해주시면은 복근 운동에 굉장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팔굽혀펴기, 앉아서 일어났다는 스쿼트 동작, 이 복근 운동, 이 세 가지 운동을 이렇게 침대라든지 집에 뭐 요가 매트 있으면 또 더 좋습니다. 아니면 매트도 없어도 돼요. 바닥에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10분만 하루에 하셔도 헬스클럽에 가서 돈 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지금 세 가지 동작, 팔굽혀기, 스쿼트 동작, 이 복근 운동, 이 운동은 남녀노소 시간과 관계 없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해도 되고요, 일어나셔도 하셔도 되고. 그런데 단지 일어나서 하실 때는 관절이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깨 돌리기를 한다든지 무릎 돌리기를 한다든지 골반 돌리기를 한다든지 충분히 워밍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팔굽 앞으로 숙인다든지 이런 동작을 최소 5분 정도 한 다음에 해주시고요. 자, 시간별로 언제 운동하면 좋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연령에 따라 또 다 다릅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제가 지금 40년 동안 운동하고 지도하면서 느낀 경험으로는 아침 운동을 추천하고 싶어요. 네, 아침 운동. 자, 일어나면은 바로 물을 한 잔 드시고 아침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맨손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산책을 가잖아요. 걷는 것을 하신다든지 걷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달리기를 하셔도 되고. 근데 잘못된 운동 방법이 어떤 거냐? 일어나셔서 바로 달리기를 한다든지 워밍업도 안 하고 그러면 당연히 무릎 관절이 안 좋겠죠. 걷기를 한 다음에 무릎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고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해야 된다는 거. 또 운동 습관 중에 안 좋은 게 뭐냐면 일어나셔가지고 바로 헬스클럽에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운동 효과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몸이 완전히 풀린 시간, 이 시간이 언제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후 2시, 3시부터 이제 몸이 완전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시간대는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5시에서 6시 정도에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시간. 또 시간이 직장인들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식사하시고 나서 이제 8시부터 9시. 이렇게 해서 또 운동을 다 마치고 약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주무시면은 잠도 아주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온난화와 그 자연환경이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누구든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정말 대피소로 가서 피할 정도로 밖에서 활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써야 되고. 지금 미세먼지가 OECD 36개국 회원 중에 우리가 대기질이 가장 나쁘다고 합니다. 시의 수업은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 선생님들이 요즘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체육을 지도하는 것보다도 자율학습해라 라는 것이 이제 일상화됐다라는 거예요. 더더욱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생 썰매하는 운동부 학생들 또한 다른 종목들 학생들 지도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미세먼지가 많을 때 과연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 고민 끝에 공간만이라도, 체육관만이라도 스위스처럼 맑은 공기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친환경 미래체육관을 우리가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친환경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관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이 산학기업으로 산소존이라는 이제 회사를 만들었는데 미래체육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기존에 있는 학교 체육관에다 이런 걸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학교 체육관을 한번 잘 연상해 보십시오. 지금 기존의 학교 체육관을 보시면은 환풍 시스템도 없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 환풍 서큘레이터가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 더 나가서는 나사에서 공기정화식물 탑 5를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 공기정화식물을 우리가 체육관 내에 설치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공기정화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 3번째는 저희가 특허를 낸 겁니다. 결국 공기는 창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미리 차단하자. 그래서 스프레이 미세먼지 방범창을 이제 특허를 냈습니다. 그건 주소저는 뭐냐면 미스트를 활용하는 이제 스프레이, 물을 활용해서 미세먼지를 이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이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가지고 미래 체육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고 친환경 체육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또한 대학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부에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고대 올림픽 열린 곳이 이제 그리스 아테네이지 않습니까? 출신인 철학자인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성공에 필요한 2가지 도구는 첫 번째 교육이고 2번째 운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영혼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를 위한 것입니다. 이건 둘을 함께 추구해야만이 완벽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철학적인 얘기를 했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스포츠맨십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정당당이거든요. 국가가 건강하면 국회도 정치도 사회도 모든 게 국가가 건강한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운동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